삼성 이제 끝났다. SK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렸다. 심지어 팔고 엔비디아 사라. 지난 3년간 정말 질리도록 들었던 말들이죠. 근데요,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완전히 다릅니다. 2026년 2월 12일 삼성전자가 드디어 침묵을 깼어요. 세계 최초로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고 그 첫 번째 고객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HBM3E에서 밀렸던 삼성이 어떻게? 이런 의문 드시죠? 오늘 그 이유를 낱낱이 파헤쳐 드릴 테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진짜 판이 뒤집어지고 있습니다. 자, 먼저 지난 3년간 삼성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2023년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삼성전자는 말 그대로 암흑기를 보냈습니다. HBM3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시장에서 SK 하이닉스한테 완전히 밀렸거든요. HBM이 뭐냐고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여러분, 컴퓨터에 램이라는 게 있잖아요. 프로그램 돌릴 때 임시로 데이터 저장하는 공간이요. HBM은 그 램을 아파트처럼 위로 쌓아 올린 겁니다. 일반 메모리가 단독주택이라면 HBM은 12층에서 16층짜리 아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같은 땅 면적에 훨씬 많은 사람이 살 수 있듯이 HBM은 같은 공간에 훨씬 많은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어요. 이 HBM이 왜 중요하냐? AI 시대의 핵심 부품이기 때문입니다. 챗 GPT 같은 AI를 돌리려면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 GPU에는 반드시 HBM이 들어갑니다. HBM 없는 AI 칩은 엔진 없는 자동차나 마찬가지예요. 문제는 이 HBM 시장에서 삼성이 계속 뒤처졌다는 겁니다. SK 하이닉스가 2024년 초 HBM3 양산 납품을 시작했을 때 삼성은 수율 문제로 허덕이고 있었어요. 수율이 뭐냐고요? 반도체 100개를 만들었을 때 실제로 쓸 수 있는 양품이 몇 개냐는 거예요. 수율이 70%면 100개 중 70개만 팔 수 있다는 뜻이죠. 나머지 30개는 버려야 합니다. 삼성은 1년 넘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 즉 품질 인증을 통과하지 못했어요. 반면 SK 하이닉스는 HBM3E를 독점 공급하며 시장을 장악했고요. 이러니 엔비디아가 삼성 대신 SK 하이닉스만 찾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가는요, 2024년 7월 8만 원대를 찍은 뒤 추락해서 그해 11월에는 49,9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전영현 DS 부문장이 주주들에게 이례적으로 사과문까지 보냈을 정도예요. 2025년 하반기부터 서서히 회복하기 시작했지만 주주들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한 시기였죠. 그런데 2026년 2월 12일 상황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삼성전자 주가가 17만 8,600원을 기록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3월에는 20만 전자까지 갔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26년 2월 12일 반도체 업계를 뒤흔든 뉴스가 터졌습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최초로 6세대 HBM인 HBM4 양산 출하를 시작했다. 그것도 SK 하이닉스보다 먼저, 마이크론보다 먼저요. 잠깐, HBM3E에서 고전하던 삼성이 어떻게 HBM4에서 1등을 했지? 이게 핵심입니다. 삼성은 HBM3E에서의 실패를 뼈저리게 반성했어요. 그래서 HBM4 개발에는 완전히 다른 전략을 썼습니다. 핵심은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공정을 과감하게 적용한 겁니다. SK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이 원비 5세대 D램으로 HBM4를 만들 때 삼성은 기술 난도가 훨씬 높은 원C 6세대 D램을 선택했어요. 거기다 HBM의 두뇌 역할을 하는 베이스 다이에도 자사 파운드리 4나노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기존에는 검증된 9세대 공정을 쓰는 게 업계의 관행이었는데 삼성이 그 전례를 깬 거예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삼성 HBM4는 동작 속도 11.7기가비트/세컨드로 업계 표준보다 46% 빠르고 최대 13기가비트/세컨드까지 구현 가능합니다. 총 메모리 대역폭은 HBM3E 대비 약 2.7배 늘어난 3.3TB/세컨드. 에너지 효율은 40% 개선됐어요. 대역폭이 뭐냐고요?
고속도로 차선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차선이 많을수록 더 많은 차가 동시에 달릴 수 있듯이 대역폭이 넓을수록 더 많은 데이터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HBM4의 첫 번째 고객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3년 전만 해도 삼성을 외면하던 엔비디아가 왜 다시 삼성을 찾은 걸까요? 여러분, 엔비디아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아세요? 물건이 없어서 못 팔고 있습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미친 듯이 짓고 있는데 HBM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거예요. SK 하이닉스는 2024년에 이미 2025년 생산분이 완판됐을 때 정도입니다. 문제는 엔비디아가 그동안 SK 하이닉스에 60에서 70% 의존해 왔다는 겁니다. 마이크론이 일부 맡고 있지만 역부족이에요. 한 바구니에 모든 달걀을 담지 말라는 말 들어보셨죠? 엔비디아가 정확히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HBM4부터 삼성을 본격적으로 공급망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두 회사에서 동시에 공급받으면 리스크도 줄이고 물량도 확보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도 삼성 수율이 안 좋았는데 엔비디아가 왜 받아줬어요? 바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삼성이 HBM4에서 완전히 다른 접근을 했거든요. 경쟁사보다 한 세대 앞선 원시 D램을 적용하고 베이스 다이에도 자사 4나노 공정을 넣었어요. 그 결과 양산 초기부터 안정적인 수율을 확보했고 엔비디아의 품질 테스트도 통과했습니다. HBM3 이때 1년 넘게 퀄 테스트를 못 넘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리고 패키징 인프라도 강화했습니다. 패키징이 뭐냐면 메모리 칩들을 쌓아서 하나로 만드는 공정이에요. HBM의 핵심 기술 중 하나죠. 삼성은 온양 캠퍼스에 후공정 라인을 대폭 확대하고 평택에서는 HBM용 D램 전공정 생산을 늘렸습니다. 또 하나 생산 능력 측면에서 삼성이 압도적입니다. 삼성전자의 D램 생산 능력은 전 세계 1위예요. 증권가에서는 2026년 삼성의 HBM 출하량이 전년 대비 최소 2.5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AI 시장이 계속 커지고 경쟁사인 AMD가 치고 올라오고 있는데 물량 부족으로 시장을 놓칠 순 없잖아요. 삼성이 엔비디아에게 핵심적인 대안 공급처가 된 겁니다. 여기서 한 발 더 나갑니다. 삼성과 엔비디아의 협력은 단순히 삼성이 부품 납품하고 돈 받는 관계가 아니에요. 2025년 10월 양사가 발표한 내용을 보면 반도체 AI 팩토리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삼성의 반도체 공장에 엔비디아의 AI 플랫폼을 도입하는 겁니다. 삼성이 향후 수년간 엔비디아 GPU 5만 개 이상을 사들여서 공장 전체를 AI로 돌리겠다는 거예요. 반도체 만드는 과정은 정말 복잡해요. 수백 개의 공정을 거쳐야 하고 각 공정에서 아주 미세한 오차도 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삼성은 엔비디아의 쿠리소, 쿠다 X 같은 AI 기술을 활용해서 공정 최적화를 하고 있습니다. 미세 공정에서 발생하는 회로 왜곡을 AI가 실시간으로 예측하고 보정하는 건데 실제로 공정 시뮬레이션 속도가 기존보다 20배 빨라졌어요. 쉽게 비유하면 이래요. 기존에는 숙련된 기술자가 경험에 의존해서 판단했다면 이제는 AI가 수십억 개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불량이 나기 전에 미리 잡아내는 겁니다. 이건 삼성한테도 좋고 엔비디아한테도 좋은 윈 협력이에요. 삼성은 수율과 생산성을 높일 수 있고 엔비디아는 GPU 5만 개를 팔면서 동시에 제조업 AI 생태계를 확장할 수 있으니까요. 더 흥미로운 건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협력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파운드리가 뭐냐고요? 남의 반도체 설계를 받아서 대신 생산해주는 사업이에요. 애플 아이폰 칩을 TSMC가 대신 만들어주는 게 대표적인 예시입니다. 엔비디아 GPU는 지금 TSMC에서 생산되고 있어요. 근데 TSMC가 최근 대만 밖에서는 최첨단 공정을 쓰지 않겠다는 정책을 내놓으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겹쳐 공급 다변화가 필요한 상황이 됐거든요. 삼성이 파운드리 수율을 높여서 엔비디아를 유치할 수 있다면 이건 진짜 게임 체인저가 됩니다. 아직 확정된 건 아닙니다. 현재 삼성 이 나노미터 공정 수율이 40% 수준이고 목표는 60에서 70%까지 올리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수율이 안정화되면 게임용 GPU나 모바일용 칩부터 삼성이 맡게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어요. AI 데이터 센터용 고성능 GPU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문이 열리기 시작한 건 분명합니다. 자, 이제 진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갑니다. 약 2주 후인 2026년 3월 16일 미국 산호세에서 엔비디아의 연례 기술 컨퍼런스 GTC 2026이 열립니다. 이 행사가 왜 중요하냐면 엔비디아의 차세대 GPU가 공개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 발표된 GPU의 코드네임은 베라 루빈입니다. 베라 루빈이 누구냐고요? 암흑물질의 존재를 관측으로 증명한 미국의 천문학자예요. 엔비디아가 GPU 이름을 과학자 이름에서 따오거든요. 이전 세대가 호퍼, 현재가 블랙웰, 다음이 베라루빈입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베라루빈 GPU에 삼성의 HBM4고 탑재됩니다. 삼성이 SK 하이닉스와 함께 베라루빈의 HBM4 공급사로 확정됐어요. SK 하이닉스가 전체 물량의 약 70%를 가져가고 삼성이 약 28%를 맡는 구조입니다. 세컨드 소스이긴 하지만 HBM3 때 17%에 불과했던 걸 생각하면 엄청난 도약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삼성이 엔비디아의 차세대 플랫폼에 정식으로 진입했다는 뜻이거든요. HBM3E 시절 퀄 테스트에서 1년 넘게 고전하며 사실상 배제됐던 삼성이 HBM4에서 공급 파트너로 복귀한 겁니다. 수치로 말씀드릴게요. 2025년 2분기 기준 HBM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 62%, 마이크론 21%, 삼성 17%였습니다. 그런데 2026년에는 삼성의 점유율이 28에서 3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시장 조사기관들에서 나오고 있어요. 점유율이 17%에서 30% 가까이 오르고 HBM 시장 자체도 전년 대비 77% 성장하는 상황이니까요. 커지는 파이에서 더 많은 조각을 가져가는 셈이죠. 삼성 HBM 매출이 전년 대비 2배 이상 급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엔비디아만이 아닙니다. AMD도 삼성의 핵심 고객으로 떠올랐어요. AMD는 엔비디아의 최대 경쟁사잖아요. AMD의 AI 가속기 MI 시리즈가 점점 성능이 좋아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이 앞다퉈 주문하고 있습니다. 특히 메타가 AMD의 1,000억 달러, 한화 약 143조 원 규모의 차세대 AI 칩 MI450 장기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이 MI450에 삼성의 HBM4가 들어갑니다. 삼성이 업계 최초로 AMD의 HBM4 품질 테스트를 통과하면서 AMD향 HBM4 공급에서 사실상 우선 파트너 지위를 확보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메타가 왜 AMD를 택했냐고요? 엔비디아 한 곳에만 의존하면 가격도, 물량도 엔비디아 마음대로니까요. 메타뿐 아니라 오픈AI도 AMD MI450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엔비디아 독점 구조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삼성한테 무슨 의미냐면요.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삼성 수율 안 좋으니까 안 쓸래 하면 삼성이 꼼짝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어요. 밥과 을의 관계였죠.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AMD향 HBM4에서 삼성이 우위를 점하면서 엔비디아와의 협상에서도 더 나은 조건을 요구할 수 있게 됐어요. 고객사가 다변화되면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고 가격 협상력이 올라갑니다. 삼성이 드디어 이 고객 다변화 전략을 제대로 실행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게 숫자로는 어떻게 나타날까요? 증권사들의 2026년 삼성전자 실적 전망을 정리해 드릴게요. HBM 매출 전망 2025년 약 9조 원에서 2026년 26조 원 이상 3배 가까운 성장입니다. 아니 어떻게 1년 만에 3배가 늘어나요? 두 가지 요인이 있어요. 첫째, 물량 증가. HBM4 양산이 본격화되면서 비트 출하량 자체가 전년 대비 200% 넘게 늘어납니다. 둘째, 단가 상승. HBM4는 HBM3E보다 가격이 높아요. 더 좋은 제품을 더 비싸게 팔 수 있게 된 거죠. 그리고 파운드리 사업부도 주목해야 합니다. 삼성 파운드리는 2024년, 2025년
계속 적자였어요. TSMC한테 밀리면서 고객 확보가 어려웠거든요. 근데 2026년에는 흑자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삼성의 이 나노미터 GAA 공정이 양산에 들어갔기 때문이에요. 자사칩 엑시노스 2600을 시작으로 향후 외부 고객사 확보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HBM 매출 폭발 더하기 메모리 가격 전반의 급등 더하기 파운드리 흑자 전환 가능성, 이것들이 동시에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증권사들의 2026년 삼성전자 전사 영업이익 전망치는 80조 원에서 200조 원까지 폭넓게 나옵니다. 시장 컨센서스는 약 172조 원 수준이에요. 2025년 영업이익이 43.6조 원이었으니까 보수적으로 봐도 2배, 낙관적으로 보면 4배 이상 증가하는 겁니다. 이 정도면 슈퍼사이클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슈퍼사이클이 뭐냐고요? 반도체 업황이 동시에 다 좋아지는 시기를 말해요. 메모리 가격 상승, 수요 폭발, 공급 부족, 이런 게 한꺼번에 일어나는 거죠. 2017년에서 2018년에도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한번 왔었는데 그때도 삼성전자 주가가 크게 올랐습니다. 지금 상황은 그때보다 더 강력할 수 있어요. AI라는 새로운 수요 동력이 있으니까요. 자, 이제 정리해 드릴게요. 핵심 포인트 3가지입니다. 첫째, 삼성이 HBM4 세계 최초 양산으로 기술력을 증명했습니다. HBM3E에서의 고전을 지나 드디어 선제적 기술 도입으로 경쟁력을 되찾았어요. 원시 디램과 4나노 베이스 다이라는 과감한 선택이 통한 겁니다. 둘째,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등으로 고객사가 다변화되고 있습니다. 특정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낮아지면서 삼성의 협상력과 사업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어요. 셋째, 2026년은 삼성전자의 리레이팅 시기입니다. 리레이팅이 뭐냐면 시장이 해당 기업의 가치를 다시 평가하는 걸 말해요. 그동안 시장은 삼성을 HBM에서 뒤처진 기업으로 봤거든요. 그래서 주가도 제대로 평가받지 못했고요. 근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습니다. HBM4 선제 양산, 고객사 다변화, 메모리 슈퍼사이클, 이런 게 하나씩 현실이 되면서 시장이 삼성의 가치를 다시 계산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만 체크해야 할 리스크도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닙니다. 첫 번째 리스크, 지정학적 불확실성.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미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 규제가 계속 강화되고 있고 삼성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중국 시장 접근이 더 제한되면 삼성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두 번째 리스크, 경쟁 심화. SK 하이닉스도 이미 HBM4 양산에 돌입했습니다. 삼성이 세계 최초 출하 타이틀을 가져갔지만 SK 하이닉스도 같은 2월에 양산을 시작했어요. 사실상 동시 출발입니다. SK 하이닉스는 TSMC와의 연합 전략으로 삼성은 턴키 전략으로 맞붙고 있는데 누가 더 안정적으로 대량 공급할 수 있느냐가 진짜 승부처입니다. 마이크론도 2분기부터 합류하고요. 세 번째 리스크, 수율 변동성. HBM4는 기술적으로 훨씬 복잡한 제품이에요. 양산 규모가 커지면 예상치 못한 수율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실제로 양사 모두 양산 안정화가 완전히 끝난 상황은 아닙니다.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해요. 투자하실 때 이런 점들은 반드시 고려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2년에서 3년 전 삼성은 끝났다고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삼성전자는 한 번도 끝난 적이 없었어요. 어려운 시기에도 R&D 투자를 줄이지 않았고 2025년 한 해에만 역대 최대인 37.7조 원을 연구 개발에 쏟아부었습니다. 그 노력이 지금 결실을 맺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앞으로의 여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을 겁니다. SK 하이닉스와의 경쟁은 더 치열해질 거고 새로운 도전도 계속 나타나겠죠.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삼성은 다시 싸울 준비가 됐습니다. 2주 후 GTC 2026에서 젠슨왕이 어떤 발표를 할지, 삼성이 얼마나 언급될지 저도 정말 기대됩니다. 그때 다시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